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한국 축구가 기다리던 왼발 U20 월드컵 골든볼로 세계를 놀라게 했고 항저우 금빛 메달로 유스 레벨을 박살낸 한국산 플레이메이커, 스페인을 넘어 유럽의 심장 한복판에서 소년에서 빅클럽 멤버가 된 남자. 패스 한 번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킥 하나로 국대의 숨을 불어넣는 천재적 재능, 한국 축구의 새 기준, 대한민국의 19번 이강인입니다. 2021년 2월 19일 인천에서 태어난 이강인은 3살 때부터 축구에 빠져 있었고 TV를 통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경기를 유심히 지켜보던 아이였습니다. 이 두 나라의 국기를 알 정도였고 가지고 다니기도 했죠. 아버지가 태권도장을 운영해 도장에 다니던 초등생 형들과 매일 축구를 하며 어울렸고 형들이 빠져나간 후엔 아버지를 상대로 연습을 거듭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왼발잡이였고 볼을 다루는 감각이 상당히 좋았으며 특히 축구 지능까지 좋았습니다. 이강인의 화려한 경력의 시작은 7살 때 출연한 KBSN 스포츠 나라라 슛돌이었습니다. 유스 축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5기에 걸쳐 방영된 이 프로그램에서 이강인은 3기 멤버로 활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3기 멤버부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스 선수가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이강인이 참가한 3기 오디션 때 7명을 선발하는데 700명이 넘는 어린이가 지원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뽑힌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감독이었던 유상철은 7살이었던 이강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그 나이 또래는 축구 교육을 제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흥미를 갖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스펀지처럼 가르치는 대로 쑥쑥 흡수를 한 것입니다. 같은 나이에서 이강인만큼 볼을 잘 차는 선수는 존재하지 않았고 킥과 슈팅, 한두 명을 쉽게 제치는 드리블 등 기술과 볼 관리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7개월간 촬영을 하면서 이강인은 많은 자신감을 더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이강인은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 유스클럽에서 축구를 익혔고 쑥쑥 성장해 나갑니다. 이 당시 한국에서 축구는 12세 전까지는 국제 경쟁력이 있었죠. 다른 나라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보다 리프팅을 잘하는 경우도 별로 없었습니다. 2012년 한국 12세 이하 팀이 스페인에서 친선 대회에서 우승할 때 스페인 학부모들은 한국 어린 선수들은 다 메시, 호날두 같다며 감탄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2살 이후부터 성인에 이르게 되면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바로 중고교부터 축구 선진국과 교육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의 유스 시스템은 상상 이상으로 살벌하고 한 시즌이 지날 때마다 성적이 좋지 못한 선수는 팀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실력이 좋으면 감독들로부터 특별 보호를 받아 쫓겨날 걱정이 없는 경우와 반대였습니다. 이강인은 10살이 넘어가면서 같은 나이대 체육 영재 중 상위 0.1%에 들어갈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축구 교육을 받기보다 선진 축구를 배우기 위해서 2011년 스페인 발렌시아 유스팀 입단 테스트를 받기로 합니다. 스페인에 처음 도착한 이강인은 스페인 아이들의 견제 때문에 패스도 받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5개월이 지나 조금씩 의사소통이 되고 친해지면서 나아졌죠. 그래도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경기를 하다보면 상대팀 부모들에게 듣곤 했습니다. 입단하자마자 팀의 주전을 꿰찬 이강인은 날카로운 왼발과 스페인 소년들보다 뛰어난 개인기로 발렌시아의 왼쪽 측면 공격수로 활약했던 비센테 로드리게스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체구는 작지만 테크니컬한 플레이와 경기 감각이 좋으며 시야가 넓다는 평가를 받았고 등번호 14번을 달고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2011년 입단 후 각종 국제대회 축구대회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은 이강인. 2013년엔 12세 이하 유스팀 12개 팀이 참가하는 대회에 참가해 바르사 유스팀과의 8강전 결승골을 넣는 등 총 4골을 기록, 득점 부분 선두와 대회 베스트 7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당시 대회에서 이강인이 도르트문트 유스팀을 상대로 기록했던 프리킥 골은 토트넘에서 활약 중이던 솔다도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렸을 당시 전술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던 이강인은 이 시기 14세 이하 팀 감독에게서 전술적 움직임을 배웠고 수비의 중요성까지 눈을 뜨게 됩니다. 각종 유스 대회를 통해서 두각을 나타내자 다른 유럽 명문구단 맨유,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등에서 이강인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발렌시아는 2013년 말 6년 장기 계약을 제안해 유망주 지키기에 나섰고 바이아웃 금액으로 43억 원을 내걸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강인의 가족이 스페인에서 사용하는 생활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죠. 이 당시 이강인의 아버지는 가족 모두와 함께 스페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강인이 스페인에 오기 전 아버지가 먼저 스페인으로 가서 태권도장을 운영을 했죠. 피파의 규정 중에 부모가 축구와 무관한 사유로 해당 국가로 이주했을 경우 18세 이하더라도 이적이 가능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당시 이승우가 징계를 받은 반면 이강인은 징계에서 피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2015년에 로케타스 대 마르 대회에 참가해 발렌시아를 우승으로 이끌고 대회 MVP를 수상을 했으며 2016년엔 만 15세의 나이로 발렌시아주 16세 대표팀에 선정되어 스페인 전국대회에 출전해 발렌시아주 대표팀의 준우승에 기여를 합니다. 이 대회의 결승전인 마드리드주와의 경기에서 수비수 2명을 제치고 환상적인 중거리 슛으로 골을 기록하며 스페인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7년 초 레알 마드리드가 이강인에게 큰 관심을 가집니다. 실제로 제안까지 이루어졌지만 그는 발렌시아 잔류를 택합니다. 잔류를 선택하면서 종전보다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무엇보다 프로 데뷔 조건이 한층 좋아집니다. 만 16세였던 이강인은 후배들 B팀으로 바로 올라가고 단계를 밟아 2018-2019 시즌에 성인 프로 선수로 데뷔하는 조건을 보장받습니다. 발렌시아에서 만약 1군 데뷔를 하게 된다면 이강인은 발렌시아의 유스 출신 선수가 되며 발렌시아 서포터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기대를 한몸에 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따라서 발렌시아 입장에선 자신들의 자산을 최대한 지키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시기 이강인은 처음으로 18세 이하 국가대표팀에 선발되기도 합니다. 2017년 8월 만 16세의 나이로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인 20세 이하 발렌시아 U20 대표팀으로 출전해 팀의 준우승을 이끌었습니다. 4살이나 월반한 것도 모자라서 대회 MVP와 베스트 10위를 싹쓸이합니다. 이 대회에서 이스코가 MVP를 받은 이력이 있었죠. 지역 언론들은 이번 대회에 진정한 센세이션, 팀의 창조성을 책임졌다, 세밀한 볼 컨트롤과 드리블, 두 발을 다 잘 쓰는 점과 득점력에 경기를 읽는 넓은 시야까지 가졌다고 호평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전까지 지적됐던 피지컬 능력이 향상되면서 높은 나이 연령대 선수들 사이에서 자신의 재능을 풀어냅니다. 2017년 11월 아시아 19세 이하 챔피언십에 한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참가해 2골과 1도움을 올리는 활약으로 화제를 일으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강인은 처음으로 발렌시아 2군 팀인 B팀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레알 사라고사 2군과의 경기에서 교체 투입되면서 만 16세의 나이로 프로 데뷔를 가집니다. 아직 만 17세가 되지 않은 어린 선수에게 프로 무대를 뛰게 한다는 것은 발렌시아 구단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팀 내 최고 유망주급에 대한 대우이기도 하면서 이는 이승우, 백승호, 손흥민보다 빠른 데뷔였습니다. 그리고 5경기 만에 교체로 들어가 첫 공격 포인트를 올립니다. 이후에 유스와 2군을 오가며 꾸준히 출전을 했고 발렌시아 1군팀 훈련에도 자주 참가합니다.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인데도 이강인은 정확한 크로스로 팀 동료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등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발렌시아 구단 측은 이강인의 프리메라리가 출전 여부를 협회에 문의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1부 리그 데뷔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2018년 5월 프로 데뷔 첫 골을 넣었고 바로 국가대표 19세 이하 팀에 합류합니다. 바로 21세 이하 선수들이 참가하는 툴론컵 대회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21세의 팀들인 반면 우리나라는 19세 이하 선수들로 나서 어찌 보면 선수단 전체가 월반을 한 셈이었습니다. 체격과 경험에서 차이가 나 1차전 프랑스전에서 1대4로 대패합니다. 게다가 이강인은 대표팀에서 한두 살이 더 많은 형들과 함께했고 다른 팀과 비교하면 서너 살 많은 형들과 대결한 것이었습니다. 툴론컵은 유럽 최고 권위의 21세 이하 신선 대회입니다. 지단이 1991년, 앙리가 97년, 호날두가 2003년에 참가했고 이 대회가 낳은 대표적인 스타들입니다. 이강인은 프랑스전에서 4명의 미드필더 중 중앙을 맡아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공격을 설계하는 역할을 대회 전체 최연소 선수가 담당한 것입니다. 이강인을 중심으로 한 볼 소유는 안정적이었지만 측면을 타고 힘있게 들어오는 프랑스 공격에 한국 수비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2차전 토고전은 이강인이 전반 4분 만에 왼발 터닝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프랑스전 대패 후에도 그의 축구 센스는 기죽지 않았죠. 한국은 선제골을 넣은 유리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아쉬운 수비가 발목을 잡아 2골을 내리 허용하며 역전패를 당합니다. 마지막 스코틀랜드전은 10분도 안 돼서 2골을 내줘 패색이 짙었지만 이강인은 후반 31분 감각적인 왼발 프리킥으로 스코틀랜드의 골문을 뚫었습니다. 나이는 가장 어렸지만 한국 선수들 중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대회 베스트 플레이어 4위와 베스트 11에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한국 선수로는 최연소로 유럽 프로축구 공식 경기를 치르는 데 이어서 2019년 3월 이강인은 마침내
한국 축구 역대 7번째로 어린 나이에 성인 국가대표팀에 이름을 올렸고, 이는 기성용과 손흥민보다 더 빠른 발탁이었습니다. 촉망받는 기대와 다르게 발렌시아 클럽에서 많은 시간을 뛰지 못했던 이강인은 20세 이하 대표팀에선 주전 선수로 뛰었고 2019년 U20 월드컵에서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난적이라 불린 세네갈과의 8강전 승부차기에서 골키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멘트로 리드했으며 4강 에콰도르전에선 상대의 허를 찌르는 킬패스로 결승골을 도왔습니다. 우승은 아쉽게 놓쳤지만 한국 남자 최초로 골든볼 수상을 통해서 이강인의 가치는 또다시 조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발렌시아에서 감독 전술과 맞지 않는 등 입지 확보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021년 여름 발렌시아 구단이 레알 바이아돌리드로부터 브라질 출신 공격수 마르쿠스 안드레를 영입하면서 비유럽 선수를 모두 채웠고 이강인의 방출이 유력해집니다. 2022년까지 남은 계약을 파기하고 이강인을 자유선수로 풀어주게 되었고 마요르카로 전격 입단하게 됩니다. 이적 직후 레알 마드리드전 골을 통해서 반전의 발판을 마련한 듯 했지만 2022년 들어서면서 다시금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팀이 연패에 빠지고 강등골에 허덕이자 팀 전술이 롱볼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이강인에게는 악재가 이어집니다. 마요르카는 다행히도 1부 리그 잔류에 성공은 했지만 이강인은 30경기 중 15경기 선발, 딱 로테이션 멤버로 활약이었습니다. 2022-23 시즌 이강인은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2022년 3월 부임한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있었죠. 아기레 감독은 전임 감독들과 달리 이강인을 팀의 절대적 핵심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강인을 스쿼드에서 가장 재능 있는 선수이자 1대1 상황에서 치명적인 선수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의 잠재력을 폭발시킨 촉매제였습니다. 이강인을 장신 스트라이커 무리키의 파트너로 낙점하며 자유롭게 공격하라고 지시했고, 동시에 이강인의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수비 가담과 적극성을 쉼없이 요구했습니다. 이강인은 변화했고 시즌 개막 단 4경기 만에 한 골 2도움을 기록해 전 시즌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2022-23 시즌 내내 이강인은 마요르카의 명실상부한 에이스였습니다. 리그 36경기에 출전해 리그 6골 7도움을 올립니다. 개인 커리어 하이 기록으로 마요르카 팀은 리그 9위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아기레 감독 지도하에 유망주 이강인은 1년 만에 라리가 정상급 플레이메이커로 만개했습니다. 마요르카에서의 눈부신 활약에도 불구하고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 이강인의 입지는 여전히 좁았습니다. 1년 6개월간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이강인을 보며 축구 팬들은 난리가 납니다. 스페인 무대에서 눈부시게 발전하는 플레이메이커를 벤투가 외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강인은 특급 조커 역할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극적으로 승선을 합니다. 2차전 가나와의 경기에서 0대2로 끌려가던 후반 이강인이 투입돼서 조규성의 헤더골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는 비록 졌지만 외신들은 그의 활약에 이강인에게 90분이 주어졌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며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가나 수비진은 패닉에 빠졌다고 극찬을 합니다. 2022-23 시즌 마요르카에서 꾸준한 활약과 카타르 월드컵 무대에서의 폭발력으로 이강인은 이적설이 기정사실화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행도 유력했지만 2023년 7월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료 약 310억 원에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리가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와 결별하며 대대적인 팀 개편을 단행하는 시점에 이루어졌는데, 감독 또한 갈티에 감독에서 스페인의 루이키 에니케로 바뀌면서 이강인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파리로 이적은 했지만 이강인에겐 병역 문제 해결이란 큰 숙제가 남아있었죠. 파리 이적 당시 아시안게임 차출 허용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강인은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었고, 결승 일본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2살의 나이에 유럽 무대 롱런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워졌고 파리 이적 3개월 만에 챔스 무대 AC 밀란을 상대로 데뷔골을 터뜨립니다. 2024년 1월 프랑스 슈퍼컵 결승에서 선발로 나선 이강인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고 이는 결승골이 됩니다. 파리 이적 후 첫 우승이었지만 얼마 안가 큰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클린스만호의 에이스로 2024 아시안컵에 참가했는데 내분설의 중심에 선 것입니다. 대회 내내 졸전을 거듭했던 탓에 국내 여론이 좋지 못했고 손흥민과 이강인이 격한 다툼이 생긴 것이 대회 직후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4강 경기였던 요르단전
슈팅 연계 패배까지 겹치면서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강인은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다. 질타하고 싶으면 저를 질타해달라며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강인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고 그의 커리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2024-25 시즌 파리 클럽은 구단 역사상 최고의 해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강인의 입지는 아시안컵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주전에서 밀려 로테이션 카드로 분류된 것. 엔리케 감독은 우스만 덴벨레와 바르콜라를 핵심 공격 자원으로 활용했고 겨울 이적시장에서 합류한 크바라첼리아까지 경쟁에 가세하며 이강인의 자리는 더욱 좁아집니다. 덴벨레는 21골로 리그왕 득점왕에 오르기까지 했죠. 팀 자체가 너무나 잘 나갔고 챔스 우승도 압도적으로 이뤄냈지만 이 역사적인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트래블이라는 위협의 일원이 되었으나 그 중심에는 서지 못한 것입니다. 트래블 시즌이 끝난 후 이강인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원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을 1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스날, 맨유, 나폴리 그리고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아스톤 빌라 등 다수의 프리미어리그 및 세리 A 클럽들이 이강인에게 구체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적설이 끝난 건 토트넘과 슈퍼컵 경기에서 만회 골을 터뜨리고 승부차기까지 성공시켜 팀에게 우승 트로피를 안겨준 이유였습니다. 이강인의 다재다능함과 전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그의 이적을 강력히 반대하며 판매 불가를 선언을 합니다. 잔류를 선택한 2025-26 시즌 이강인은 주전은 아니더라도 경기에 교체로 등장해 너무나 뛰어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으로 꾸준히 출전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답답한 상황은 이강인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만의 능력으로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연이어 수립했던 그도 이제 24살의 어엿한 프로 선수가 되었죠. 파리라는 빅클럽에서 아직은 주전 선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이강인. 하지만 이강인은 한국 축구의 미래였고 이젠 현재가 되었습니다. 활발한 경쟁이 있는 유럽 무대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또 발전해야 합니다. 이강인의 풀스토리는 이제 일부의 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